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여성으로 인터넷 쇼핑몰도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저희 카페 손님으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때 남편은 제 카페 근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심시간이면 인부들에게 줄 커피를 사러 매일 왔는데요.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올 때도 있고 페인트 자국을 묻혀오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더니요. 나중에는 겉모습이랑 상관없이 당당한 모습이 좋았어요.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속으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도 제 마음과 같았는지 먼저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일용직이 아니라 작은 건축회사 대표였어요. 남편 역시 제가 생각보다 어려 보여서 카페 직원인 줄 알았대요. 저를 편하게 대하던 남편은 제가 사장이라니 극존칭을 쓰더라고요. 1년 정도 연애하면서 저희는 서로 존대를 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서로 3살 정도 났는데요. 존댓말을 하니 서로를 존중하는 느낌이 들어 오히려 좋았어요. 물론 결혼을 하고 시모의 성화에 존댓말은 끝났답니다. 아니 너희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서로 존대야? 그러게요. 근데 이미 익숙해져서요. 내가 안 편하다. 듣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너네 서로 존대하는 거 보면 소름이 오소서 돋아. 세기 네 생각은 어떠냐? 이미 존대가 입에 붙어버렸는데요. 시모는 볼 때마다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어른 뜻을 따르기로 했죠. 하지만 노력도 안 하고 시애미 말에 말 듣고 하지 말고. 네, 고쳐볼게요 어머님. 나중에는 저희 부부가 편하게 반말을 하니까요. 시모는 하늘 같은 서방에게 왜 말이 짧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님께서 존대 넌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가르쳐야 하니? 제가 남편에게 반말하는 모습이 그냥 싫으셨던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반말을 계속하자 남편이 말하더군요. 자기야, 응? 엄마가 반말하는 거 보기 안 좋대. 또 그 소리야? 아, 존대할 때는 존대가 듣기 싫으시다 했잖아. 그래서 이미 입에 붙어버린 거 또 고치라고? 그냥 엄마 앞에서만 나한테 조심하면 되잖아. 조심? 내가 뭐 당신한테 막대해? 그건 아니지만 좀 그렇지. 좀 그렇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극존칭까지 아니더라도 말이야. 보통은 나이 차다는 남편한테 말 길게 하잖아. 당신은 너무 짧고. 나는 당신도 웃겨. 우리가 뭐 8살, 10살씩 막 차이나? 아니잖아. 겨우 3살 차이야. 어쨌든 엄마가 옛날 사람이잖아. 네가 좀 이해해줘. 어려운 거 바라시는 게 아니잖아. 응? 아 몰라. 그냥 기분이 좀 그래. 벌써부터 부부관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걸 보면 앞으로 하나하나 다 참견하실 것 같아. 왜 그렇게 말을 서운하게 해? 우리 아파트도 엄마가 해주셨잖아. 심지어 내 명의로 해주신 것도 아니야. 당신 존중하니까 공동 명의로 해주셨잖아. 우리 엄마는 그렇게 며느리를 생각해 주시는데 당신은 고작 이런 사소한 것도 맞춰주기 싫어? 여기서 갑자기 아파트 이야기가 왜 나와? 아파트 해주면 무조건 네 하고 머리 조아려야 해? 됐다. 알아서 해. 늙은 시모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신랑한테 존대하라는 것도 들어주기 싫다니. 내가 뭔 말을 더 하겠냐? 아, 알겠어. 그렇게 해볼게. 대신 어머니 앞에서만이야. 역시 고마워. 아파트 공동명의 해주신 거랑 별개로요. 남편에게 존댓말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저는 뭔가 찝찝했거든요. 시모가 꼭 절 소나기에 쥐고 흔들려 한다는 기분이 들어서요. 어쨌든 제가 남편에게 더 이상 반말을 하지 않자
시모는 만족한 미소를 짓고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참 세상 귀찮게 사신다 생각했죠. 그 뒤로 어머니가 제게 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요. 그건 별일도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께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놀러 오셨어요. 저는 오시는 건 상관없는데 매번 친구분들이랑 단체로 오셨어요. 카페 거리에 있는 조용한 카페인데요. 문제는 항상 4시간은 기본으로 수다를 떨고 가세요. 제가 쇼핑몰도 같이 하고 있어서 카페에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 대신 믿음직한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시모가 제가 가게에 없는 날만 카페에 와서 그래서 직원들이 곤란해했죠. 아마 제가 전에 어머니께 했던 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너네 카페는 뭐가 맛있냐? 어머님 카페 오시려고요? 다 맛있는데 어머님은 대추차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완제품 아니고 저희가 항상 손수 만들어요. 그래? 오실 때 미리 말씀만 해주세요. 직원들한테 말해놓을게요. 계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은 평생 제 카페 음료 공짜니까요. 시댁은 부산에 있는데요. 처음에는 오셔봤자 몇 번이나 오시겠어 라고 생각도 했고요. 차 한 잔 얼마라고 어머님 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직원들 말로는 어머님과 친구분들이 제어가 안 된대요. 카페 분위기가 동네 시장이래요. 게다가 제 직원들이 다 들을 정도로 제 험담을 하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 사장이 우리 며느리잖아. 며느리? 내 말에 꿈뻑 죽지. 내 발밑이야. 아주 살살 기어. 이런 말을 항상 서슴없이 하신대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는데요. 또 동창, 동네 이웃, 시댁 식구들까지 번갈아 가며 데려와서는요. 공짜 커피와 디저트를 엄청 드신대요. 게다가 포장까지 요구하신대요. 내역을 보니 많이 과하더라고요. CCTV를 확인해봤더니 시모와 지인들이 아주 테이블을 모두 점령했더라고요.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카페 이미지도 걱정됐어요. 저는 주저앉고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남편에게 말할까 하다가 민망하실까 봐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예, 안 그래도 전화할랬다. 지금 네 카페에 와 있는데 말이다. 글쎄 내 지인들한테 직원들이 계산하라잖니? 바꿔주마. 어머님,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 어머님 드시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앞으로도 돈 받을 생각 없고요. 그런데 어머님 말고 다른 분들은 계산해 주셔야 돼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시면 직원들 앞에서 제 입장이 좀 곤란하거든요. 뭐? 또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고작 몇 번 왔다고 그런 말을 하냐? 사람들이 있는데 창피스럽게. 아니 됐다. 시끄럽고 난 돈 못 낸다. 그렇게 알아라. 시모는 전화를 그냥 툭 끊어버렸죠. 저는 직원들에게 전화해 미안하다고 했죠. 오늘만 가격 받지 말라고요. 퇴근한 남편은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뭐라 했길래 엄마가 우셔? 어머님이 당신한테 전화했어? 당신이 엄마한테 평생 커피 공짜라고 했다며. 그래놓고 계산하라고 말 바꿔서 엄청 무안하셨다잖아. 게다가 카페에 이제 오지 말라고 했다며? 나이 든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부산에서 거기까지 갔는데 말이야. 당신 한쪽 말만 듣고 그러면 안 되지. 한쪽 말? 가만 보면 예의나 공경이 없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커피값 얼마나 한다고? 당신이 카페 오지 말라고 해서 우리 엄마 하루 종일 밥도 못 드시고 괴로워하고 계셔. 뭘 제대로 알고 말하라고. 난 어머니 커피값 받을 생각 없어. 앞으로도 쭉. 근데 중요한 건 말이야. 어머님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카페에 오셔.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엄청 데리고 오시거든. 동창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시댁 식구들까지. 오실 때마다 여러 테이블에 지인들 자리 잡고 장시간 있으셔. 그래서 어머니 오시기 시작한 날부터 매출 반토막 났어.
단골 손님들도 몇 번 말 나왔고, 당신이 우리 카페 검색해봐. 어머님 관련 글도 올라왔어. 심지어 오셔서 내 험담도 엄청 하시나 봐. 직원들 앞에서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나 카페 그냥 운영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쇼핑몰 하면서도 지키고 싶은 게 내 카페야. 내 꿈이고 내 쉼터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가족이라고 피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피해? 피해라고 했어 지금? 그까지 카페나 운영하면서 잘난 척은 친정 식구들이 그래도 네가 이랬겠어? 시댁이라고 무시하는 거잖아 지금. 말 다 했어? 나도 당신 직업 프라이드 깎아내리면 정신 차릴래? 우리 친정엄마 나 카페 오픈하고 3번인가 오셨어. 오실 때마다 다 계산하셨고 내 지인들 자기들이 그만큼 안 먹어도 더 계산해. 아, 계속 오시고 싶으시대? 사람들이랑? 그러면 나 어머님 환갑 때 여행 보내드리기로 한 거 취소야. 뭐? 치사하게. 왜? 나도 버는 돈이 있어야 여유롭게 보내드리지. 우리 엄마가 아파트도 해줬는데 너 정말 1억이야? 그래서 내가 감사한 마음에 용돈 매달 50만 원씩 드리잖아. 그 용돈을 끊으면 되겠어?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조용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 남편이 어머님에게 잘 말했는지 더 이상 피해는 없었어요. 어머님도 더 이상 제게 별말 없으셨고요. 그런데 웃긴 건요. 어머님이 부산에서 창원까지 버스 타고요. 혼자라도 카페에 계속 오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갔어요. 용돈도 드리는데 카페 많은 부산 두고 굳이 저희 가게에 와서 왜 저러시나 싶었죠. 어머님의 특이 행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한 달에 한 번 꼭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빈손으로 오시면 좋을 텐데 항상 무언가를 가져오셨죠.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날이 많이 덥다. 자, 받아라. 시모는 제게 덥다며 검정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오셨나 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옷이지. 오늘 같은 날 입고 다니면 시원할 게다. 어머니 이건 제 옷인가요? 그럼 네 옷이지. 딱 봐도 작지 않냐. 어디서 나신 거예요? 어디서 나긴 샀지. 검은색 봉투 안에는 반팔 티셔츠 2장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그려져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프린팅 티셔츠였죠. 디자인이나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목은 다 늘어나 있었고요. 잘 보니 알 수 없는 얼룩도 있었어요. 프린팅은 뭐 쭈글쭈글 벗겨지기 직전이었고요. 저는 당황함에 그냥 잘 입을게요 라고 말해버렸죠. 시모가 시댁으로 돌아간 뒤 한 번 더 옷을 꺼내봤거든요. 볼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기분은 나쁘지만 어떤 이유가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했어요. 저는 나중에 어머니께 다시 물어보기로 했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혹시 치매이신가? 살짝 걱정도 됐어요. 그 뒤로는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 일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 시모는 익숙한 검은 봉투를 제게 내밀었죠. 이번엔 시모는 뭐라 말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저는 설마 했죠. 아, 이번에는 정말 아이스크림이어라 하고 받았는데요. 또 옷까지 드렸어요. 시모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저를 못 봤는지 봉투에 옷을 꺼내 제 몸에 대봤어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요. 어머니, 뭐 하세요? 뭐 하긴 옷대 보지 않냐. 아이고 딱이네. 역시 내 눈썰미 알아줘야 한다니까. 또 제 옷 가져오셨어요? 그래, 저번 거는 잘 입고 있냐? 너는 세상에 나 같은 시모 없다. 나한테 잘해라. 너무 웃겼어요. 딱 봐도 저번이랑 비슷한 옷들이었거든요. 어머니, 왜 그렇게 웃냐? 그렇게 좋냐? 어디서 얻은 옷인가요? 얻기는 뭘 얻어? 샀다니까?
어디서 사셨는데요? 왜? 왜 그런 걸 묻냐? 저는 여름옷은 한 사이즈 크게 입거든요. 바꿔올게요. 바꾸기는 이게 딱 맞아 보이는구만 뭘. 시엄마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니요, 입어보면 더 타이트할 거예요. 제가 속살이 많아서요. 어디서 사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사이즈 바꿔올게요. 아니, 구제시장에서 샀는데 사이즈를 어떻게 바꾸니? 어느 구제시장이요? 땡땡 구제시장! 어머님 집이랑 되게 멀잖아요. 이거 제 옷 2벌 사러 거기까지 가셨다고요? 왜요? 아니, 얘 봐. 왜긴 왜야. 너 입히려고 샀지? 어머니, 저 쇼핑몰 하는 거 잊으셨어요? 시모는 벙어리가 되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니, 점점 더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살림은 아낄수록 좋은 거다. 제가 사장이니까 옷은 넘쳐요. 그러니 가져오지 마세요. 시어머니 성이잖니. 며느리 걱정돼서 가지고 왔더니 그렇게밖에 말 못하냐? 저는 미팅이 있어서 곧 나가봐야 했는데요. 심상치 않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요.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와 실랑이가 길어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우선 저 미팅 때문에 나가봐야 해요. 제 걱정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요. 이제 정말 안 가져오셔도 돼요. 남편 올 때까지 편하게 쉬세요. 다녀올게요.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러셔서요. 그래서 혼자 마인드 컨트롤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망이 난 거다. 불쌍하다고 생각하자. 젊은 내가 맞춰주자 하며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는 점점 더 옷을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딱 봐도 커다란 검은 봉투에 말이죠. 입지 못하는 옷들을 한가득씩 들고 오셨어요. 하나같이 해지고 얼룩이 져 있었어요. 이제는 어머니 걱정도 되더라고요. 혹시나 치매이신가 싶었죠. 그리고 입지 않는 옷들이 쌓이고 또 쌓이니 스트레스였어요. 계절마다 정리해놓은 옷방이 지저분해졌거든요. 문득 그러다 공간이 여유로운 남편 옷들을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왜 항상 내 옷이야? 아들 사랑 끔찍하신 분이 아들 옷은 왜 안 가져오시지? 에이, 설마. 저는 남편에게 말해야겠다 싶었죠. 어머니 말이야, 건강검진 매년 꾸준히 받으셔? 그럴걸? 왜? 아니, 내가 봤을 때 좀 걱정돼서. 뭐? 어디 안 좋으시대? 자기 집안에 혹시 치매이셨던 분 계셔? 전혀 없는데.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옷을 들고 오시거든. 이런 거. 저는 식탁 위 검정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알아서 열어보더라고요. 이게 뭔데? 나 입으라는데? 아휴, 왜 그러신데? 처음에는 너무 화났거든? 근데 좀 약간 치매 같은 것도 난 걱정돼. 내가 옷 장사하고 있잖아. 깜빡깜빡 하시는 건가 싶어서. 제 말에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냥 시집살이 같은데? 아이, 우리 엄마도 참, 너 못 괴롭혀서 안달이네. 뭐? 치매는 무슨 그냥 노인네 심술이네. 뭐가 그렇게 웃겨? 난 혹시나 어머니 치매라 해도 걱정이고 아니라 해도 날 무시한 거니까 화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넌 이게 웃을 일이야? 너야말로 왜 그렇게 정색을 해? 웃고 넘길 노인네 심술을 왜 치매까지 가? 그냥 네 선에서 어머니 저 안 입으니까 가져오지 마세요 하면 끝날 일이잖아. 그리고 내다버리면 되잖아. 나한테까지 이를 필요 있냐? 괜히 엄마랑 내 사이 어색해지게.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난 너 하나 믿고 결혼했잖아. 누군 안 입겠다고 말 안 했는 줄 알아? 그리고 난 어머니 걱정도 진짜 됐었거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것도 혼자 해결 못해서 징징거리면 어쩌라는 거야.
괜히 아들이 중간에 끼어들잖아? 별거 아닌 게 갑자기 일이 커지는 거야. 솔직히 남편이 제게 기분이 나빴겠다,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여쭤보겠다. 뭐 이런 반응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반응에 저는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카페 운영에 쇼핑몰까지 몸이 2개라도 바쁜데 이런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니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멈출까 생각했죠. 나왔다. 오셨어요? 자, 어김없이 어머니는 제게 검정봉투를 내밀었죠. 저는 받지도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 어쩜 그러세요? 똑같은 말하기 싫다. 넌 어떻게 돼 내가 시엄마가 준 옷을 입지도 않고 설마 버린 거 아니겠지? 절약을 지금부터 해야 습관이 되고. 저는 시모의 말을 잘라먹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진짜 속상해요. 아무리 며느리 사랑하신다지만 아들한테는 그렇게 무신경하세요? 왜 저만 계속 옷 가져다 주시는데요? 오히려 옷이 필요한 건 그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만 챙기시냐고요. 다음에는 꼭 신랑 옷 챙겨주세요. 제가 뭐가 예쁘다고 제 옷만 자꾸 가져오셔서. 그러자 시모의 눈이 희번덕했죠. 너 뭐라고 했냐 지금? 오빠 옷 부탁드려요. 사이즈 대충 아시죠? 저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지 않는다, 가져오지 말라는 것보다 차라리 남편 옷을 가져와 달라 하면요. 시모가 조금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네가 친정 돌았구나.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시모는 피할 새도 없이 제 머리채를 쥐고 마구 흔들었어요. 어디 감히 네가 뭔데 그딴 소리를 짓거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아파요. 이거 놓으세요. 그러자 저희 집 강아지가 시모를 보고 마구 짖었어요. 주인이나 개나 주둥이 시끄러운 거 봐라.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내뱉기를. 이거 놓으시라고요. 아프다고요. 아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어디서 내 귀하디 귀한 아들한테 너 따위가 좋은 옷을 입히려 들어.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네? 뭐라고 하셨어요? 주워온 옷이요? 저는 시모의 소나기 힘이 잠시 풀렸을 때 그대로 밀쳤어요. 그러자 시모는 아야야 하며 심하게 고꾸라지더라고요. 두피가 뜯겨나가는 듯해 저 살려고 살짝 밀쳤거든요. 아이고야 사람 잡네. 아이고 나 죽네. 정말 다 주워온 옷이에요? 그래, 남들이 버린 옷들이지. 어떻게 감히 내 아들한테 입힐 생각을 해? 아니, 제가 남들이 버린 옷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머님은 며느리는 그런 옷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분리수거장에서 내가 최대한 깨끗한 옷만 골라온 거야. 군말 말고 입으면 될 것이지 시어머니 정성을 무시해? 그러니까 그 정성이요. 아들한테나 쏟으시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구제시장에서 사셨다면서요. 그런 거짓말은 왜 하셨는데요? 정말 남편 말대로 노인네 심술이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평소에 뭘 못해드린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시나 싶었죠. 너 목소리 안 낮춰? 시애미한테 정말 싸가지가 없구나. 구제시장이나 분리수거장이나 다 똑같은 헌옷이잖니? 어머니,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거든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시냐고요? 순영이는 흙구덩이, 먼지구덩이에서 일하는데 말이다. 넌 뭐가 그렇게 고고해서 항상 멀끔하게 차려입고 있냐? 배운 걸로 따지면 우리 순영이가 너보다 훨씬 똑똑하다. 그런데 내 아들은 이 더운 날씨에 공사 현장에서 개고생을 하고 넌 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카페에 쇼핑몰에 폼을 잡느냐 이 말이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나랑 같은 마음일 거다. 너 서방 모실 줄 모르고 지 잘난 맛에 산다고 흉봐. 어디 저런 게 집안에 굴러 들어와가지고는 너 내가 준 옷들 버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내가 너 입을 때까지 계속 가져올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어 벙쪘어요. 남편은 대표라 해도 현장에 나갈 일이 많거든요. 제가 아무리 새 옷을 사줘도 금방 옷이 더러워지니까 남편은 새 옷을 쉬는 날만 입어요. 시모는 아들의 작업복이나 일할 때 입는 옷들을 보고 속상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인 저를 탓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직업 특성이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너 엄마한테 손찌검했어? 내가? 당신 어머니랑 통화했니? 내가 그랬대? 그래, 너 제정신이야? 너 아주 우리 엄마 어른은커녕 사람 취급도 안 했더라. 나중에 팩캠 확인해봐. 내가 네 엄마 털끝 하나 건드렸는지. 아, 내 머리털 다 뽑으려 해서 밀쳐내기는 했다. 뭐? 너네 엄마? 말 다 했어? 너 진짜 돌았냐? 그래, 너네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준 옷들 말이야. 쓰레기장에서 주워왔다더라. 절대 버리지도 말래. 죽어도 나 입으란다. 네가 버리든지 태우든지 네 엄마 가져다 주든지 알아서 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것들 들고 꺼지라고. 집에 불 질러버리기 전에. 제가 미치기 일보 직전인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해준 집인데 내가 왜 나가? 그래? 내가 나갈게. 너 없을 때 짐 다 챙겨서 나가줄 테니까 지금은 좀 꺼지라고. 저는 미리 시무가 가져온 쓰레기들을 다 꺼내놨었거든요.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에게 마구 던졌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그만 못해? 대꾸도 않고 나사 풀린 사람처럼 굴었더니 남편은 알겠다며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투덜거리며 제가 던진 옷들을 재활용 봉투에 담더라고요. 그동안 시모가 얼마나 들고 왔는지 헌옷은 5봉지나 나왔어요. 저는 당장 필요한 것들만 짐을 싸서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너희 또 싸웠니? 말만 하시고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해준 죽을 먹고 한숨 잤습니다. 남편 전화가 엄청 와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나갈 줄 몰랐나 봅니다. 그때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죠. 네, 아버님. 세아가. 네, 이야기 들었다. 저는 시아빠까지 내게 한마디 하겠구나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말을 꺼냈죠. 얘기 대충은 들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네 시엄마 노망 났다고 생각해 주렴. 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마. 분자 많이 속상했겠구나. 저 자식이 중간에서 중재 못한 것도 내가 따끔히 혼냈다. 그리고 본인도 후회하고 있어. 저는 진짜 이혼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사과를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한 명은 내 편이구나 싶었죠. 시모나 남편이나 시부마를 엄청 무서워합니다. 워낙 가부장적이셔서요. 그래서 더더욱 절 혼내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부는 명백히 시모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모와 남편을 엄청 혼낸 듯 했습니다. 시부와 전화를 끊자 시모가 바로 전화가 왔어요. 쭈뼛대며 전부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모에게 다시는 제게 버려진 것들 주지 마시라 얘기했죠. 이 자리에서 약속 안 하시면 남편이랑 못 살겠다고요. 시모는 또 심술을 부리려다가요. 옆에서 시부가 소리를 지르자 풀이 죽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성의 없는 목소리이지만 중간 역할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했고요. 찝찝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시부까지 나섰고 두 사람의 사과를 모두 받은 저는 한 번만 더 참기로 했죠. 사실 제가 카페랑 쇼핑몰이 잘 되는 편이라서요. 남편보다 수입이 많아요. 매월 50만 원 양가에 드리는 것도 남편 돈은 한 푼도 안 보탠 거죠. 제 돈으로 시엄마랑 친정엄마께 50만 원씩 드리는 거지만
남편 체면이 있잖아요. 기 살려주려고 양가인은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친 짓이었어요. 나중에 엄청 후회했거든요. 엄마, 아빠, 여기 소고기 진짜 맛있죠? 다음에는 시댁 식구들이랑도 와야겠다. 자기, 고기 부드러워서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진짜 맛있네. 우리 딸 어떻게 이런 맛집을 찾았대? 근데 가격이 좀 사악하네. 왜요? 오늘은 엄마가 사주는 거야? 저는 장난스럽게 엄마를 콕콕 찌르며 말했어요. 나는 딸내미가 사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 딸 엄마한테 용돈 한 푼 안 주면서 그러기야? 그러자 엄마도 가볍게 농담을 하셨어요. 에이, 난 안 줘도 김서방이 주잖아요. 삐진 척 했더니 엄마 아빠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김서방이? 누구한테? 설마 당신이 받았어요? 난 받았으면 당신한테 바로 말하지. 친정 부모님은 50만 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꽤 오래됐는데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던 거였죠. 저는 곧바로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허둥지둥 엄청 당황했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저희 눈치를 보시다가 계산을 하고 먼저 나가셨습니다. 집 가서 얘기해.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말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부모님이 모르셔? 그동안 내가 준 50만 원은 어쨌어? 아니, 너희 집은 용돈 안 드려도 화목하고 여유롭잖아. 그런 비싼 소고기집도 턱턱 결제하시고. 근데 우리 집은 항상 돈 문제로 시작돼, 모든 싸움이. 그래서? 네가 준 100만 원 엄마 아빠 다 드렸지. 그래서 요즘 그나마 안 싸우셔. 엄청 잘 지내셔. 장난해? 내가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가를 챙긴 건데 그것도 자기 생각해서 자기 돈으로 포장했는데 멋대로 그런 행동을 해? 진짜 그런 마음이었으면 그럼 안 되지. 당신 수입에서 50만 원 더 보태서 드리던가 했어야지. 어떻게 내 돈으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장난질을 쳐? 하, 장난질? 남편한테 그게 할 소리야? 할 소리야. 신뢰가 다 무너졌어. 그 정도라고? 고작 50만 원에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고작 50만 원이라니? 땅 파면 나오는 금액이야? 누구 개 이름이라니? 나도 힘들게 번 돈이야. 이건 이혼까지 생각할 문제야. 오늘을 기점으로 나는 당신과 살 수많은 날들 얼마나 믿지 못하고 의심을 많이 하겠어. 전적이 있으니까. 무슨 보자 하니까? 왜 날 천하의 쓰레기 도둑놈 취급해? 부부끼리라도 그거 범죄야. 저는 그대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반성도 안 하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러자 친정엄마는 너무 속상하신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또 싸우고 집 나왔어?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말 못해. 용돈은 또 뭔 말이야. 별거 아니야. 아니 아파트도 우리가 해줬는데 항상 왜 우리 딸이 쫓겨나오냐고. 그래서 하는 말이지. 내 아파트에서 쫓겨나오는데 엄마가 마음이 안 아프겠어? 잠깐만. 엄마 뭐라고? 아파트 말이야. 엄마랑 아빠가 해준 거라고. 시댁이 해준 거 아니었어? 하도 사돈어른께서 부탁하셔서 네 남편 체면 좀 살려달라잖아.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근데 말이야, 내 딸 허구한 날 울리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어요. 너 알고 있었지? 뭐라는 거야 또? 아파트 말이야. 우리 엄마가 해준 거라며? 아, 그게 여보. 너네 집 정말 웃긴다. 너네 집안 진짜 가관이야. 내 돈도 꿀꺽, 아파트도 꿀꺽. 맛있던? 미안해. 일단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이제야 미안하단 소리가 나오네. 됐고, 지금 아버님 댁에 가니까 그렇게 알아. 야, 안 돼! 여보세요?
아, 제발 좀 참아! 저는 곧장 작성한 이혼 서류를 들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인사 뒤에 바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가, 이혼이라니! 아무런 설명을 안 하자 시아버지는 놀라셨고 시모는 남편에게 대충 들었는지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랑요, 또 더 보실 것들 가져왔어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제 카페에 와서 무료로 드신 것들요. 영수증 정리해왔어요. 어머님이 드신 건 빼고 어머님 손님들이 드신 것들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요. 시부는 놀라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 소리쳤죠. 저는 아픈 걸 참고 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내역 보시면 제가 매달 남편에게 100만 원씩 입금했어요. 시댁 친정 양가에 50만 원씩 용돈 드리라고요. 남편 기 살려주려고 남편 돈인 척 드리라 했죠. 그런데 친정에는 돈을 안 보냈더라고요. 전부 시댁으로 보내고요. 이혼하기 전에 이 문제도 정산해 주세요. 그때 집에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시부는 그대로 남편의 뺨 양쪽을 번갈아 날리셨죠. 그동안 새아가 돈으로 생색내고 있었냐? 이 한심한 놈, 독에 겨워 돈 장난을 쳐? 부인한테! 시모는 자기 아들이 맞았다고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아버님, 다른 건 제가 해드린 거니까 돈 안 받을 거예요. 친정에 줬어야 할 돈 50만 원, 그것만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아파트요. 공동 명의인 거 깨끗하게 포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파트를 네가 뭔데 포기하라 말아야? 시모는 악을 썼죠. 그게 왜 어머님 아파트인데요? 저 친정엄마께 다 들었어요. 아파트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면서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싸울 때마다 남편한테 쫓겨나다시피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 속상하셨을 거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찢어져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동안 아파트 해줬다고 얼마나 저한테 생색을 내셨어요? 게다가 거지 같은 옷들 주워서 주지를 않나 얼마나 저를 무시하셨으면. 시부는 뒷목을 잡고 시모는 절대 아파트를 제게 주면 안 된다며 울부짖었어요. 시부가 반응이 없자 시모는 제게 달려와 머리채를 잡고 또 마구잡이로 흔들었어요. 마침 저를 데리러 온 친정 부모님께서 그 상황을 목격하셨죠. 당신 뭐하는 짓이야? 지금 당장 내 딸한테서 안 떨어져! 친정엄마께서는 시모를 제게서 떨어뜨리고요. 그대로 뺨을 날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취미가 탁구거든요. 시모 엄청 아팠을 거예요. 시모 얼굴을 보니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요. 솔직히 그 상황에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시모는 아픈지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죠. 그러다 정신 차렸는지 자기 때렸다고 친정엄마한테 달려들려고 했어요. 그때 시부가 그만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모는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었죠. 내가 이 나이 먹고 뺨을 맞다니.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꼴이야. 아이고. 감히 내 귀한 딸한테 무슨 짓이야. 그러게 어디 손을 대. 이렇게 구질구질한 줄 알았으면 결혼 절대 반대했지. 체력이 안 되면 인성이라도 받쳐주든가. 영 못쓸 집안이네. 그리고 자네, 내가 같은 사람 될까봐 자네는 안 때리겠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말게나. 딸, 가자. 여기 한시도 있고 싶지 않구나. 순하디 순한 저희 친정아빠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딸 힘들게 한 네 놈, 그리고 사람 취급 제대로 안 한 네 부모, 어디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끝까지 두고 볼 거야. 시부는 고개를 숙이며 서류에 도장 찍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요. 시부는 몰랐대요. 아파트 일도 용돈도요. 그제서야 남편은 단단히 잘못된 걸 알고 싹싹 빌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오해는 대화로 푸셔요. 네? 여보, 자기야, 어? 이혼이라니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제발. 저는 아파트도 제 명의로 돌려받았어요. 세금을 엄청 냈지만요. 시부가 도와줘서 이혼에 별 문제는 없었는데요. 남편이 허구한 날 찾아와서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찾아와서 한 번은 시부께 말씀드렸더니 금방 오셔서 끌고 가셨어요. 시모는 분이 안 풀리는지 저희 엄마가 자기 뺨 때렸던 거요. 폭행죄로 신고하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의 패행 영상을 시모에게 보냈습니다. 그동안 제 머리채를 잡은 영상이요. 당연히 저도 신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잠잠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사했고요. 신혼집은 월세 놓았어요. 전 남편이 떼먹은 50만 원 계산해보니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에 못 갚는다고 매달 갚고 있어요. 구질구질하죠. 저는 제 카페 2호점을 다른 지역에 또 냈어요. 쇼핑몰에 카페까지 하나 더 오픈해서 전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얼마 전 일인데요. 카페에 누가 자꾸 돌을 던지는 거예요. 유리창이 몇 번 깨졌거든요. 그래서 CCTV를 달았어요. 돌을 던진 것도 모자라 변태로까지 했더라고요. 짐승짓인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의 것이더라고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CCTV 영상을 넘겼는데요. 범인을 찾았대요. 면식범인지 아닌지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글쎄, 제 전시모가 용변 누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우연히 마주친 시모는 고개를 못 들고요. 저는 형사님에게 절대 합의 안 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요. 시모는 또 무슨 낯짝으로 카페 앞까지 찾아와서 울면서 빌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치매인가 보다. 제정신이 아니야. 소중한 며느리 잃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네가 보고 싶어서 카페에 왔는데 카페 문은 닫혀있고 그래서 나오라고 돌도 던졌는데 화장실이 갑자기 급해서 그런 거야. 다른 뜻은 없었다. 제발 이 늙은이 선처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기저귀를 차시는 건 어때요? 이혼까지 한마당해요. 저 하나 어쩌자고 부산에서 창원까지 오신 거 너무 소름 돋아요. 어쩜 끝까지 이렇게 지저분하세요? 넌 아주 여전히 말을 얄밉게 하는구나. 이 싹바가지 없는 거. 전생에 무슨 원수를 졌길래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 아주 평화로웠다. 천하고 뻔뻔한 계집 같으니라고. 네 앞길 앞으로 뻔해. 네 가게, 네 옷장사 언제까지 잘 될 것 같냐. 차근차근 다 무너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수제도 모르고 어디 내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을 해? 시모는 사극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말투로요. 쉬지 않고 제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무슨 원한이 있으셔서 저한테 그러세요? 이제 정말 얼굴 안 보고 싶네요. 어쩜 결혼을 해도 난리고 이혼을 해도 난리시네요. 너네 시아빠가 알면 나 죽는다고. 내 시체 보고 나중에 후회할래? 당장 고소 취하해! 하며 절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저는 곧바로 CCTV를 가리키며 말했죠. 적당히 하세요. 계속 찍히고 계시니까요. 또 신고하면 될까요? 너 두고 봐. 내가 꼭 복수할 거니까. 시모는 다시 차갑게 식은 눈빛을 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결국은 또 시부가 알았는지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죠. 아들이고 마누라고 난 다 포기했다. 인간들이 인간의 길을 포기했어. 아유, 남사스러워서 넌 괜찮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꼴도 보기 싫어서 다 내쫓았다. 아버님, 저 합의 안 해드릴 거예요. 그래, 합의 절대 해주지 마. 그럼 또 정신 못 차리고 해코자려들 거다. 알고 보니 시부는 합의를 하기 위해 전화한 게 아니었죠. 시모고 아들이고 정말 다 포기하신 눈치였어요.
들어보니 모자가 원룸에 같이 지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합의 생각이 없어 시모는 아마 벌금을 낼 것 같아요. 정말 짧지만 끔찍한 결혼 생활이었네요. 뭐 좋은 점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좋은 추억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연애는 해도 절대 재혼은 안 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제 사업이나 열심히 늘리며 살아야죠. 창원에 있는 카페는 안타깝게도 올해까지만 영업하려고요. 시모나 남편이 또 찾아올 것만도 같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우니 제가 직접 피해야죠. 직원들도 저도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요. 제가 새로운 출발하는 것처럼 제 카페도 새로운 출발하려고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재오픈할 거예요. 1호점이니 똑같은 모습 그대로 다른 곳에서 더 성공하려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연히 제 카페에 들리시게 된다면 맛있는 커피 대접해 드릴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오늘은 3년 전 기막혔던 제 이혼설을 하나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저에게 이혼은 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였지만 동시에 아픈 상처를 가져다 준 사건이기도 해요. 결혼할 때는 100년애로 할 거라고 맹세하며 다짐까지 했지만 그것도 두 사람 모두 그렇게 원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머지 한 사람의 노력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중간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혼을 해서 이렇게 사연글을 쓰게 될 줄 몰랐기에 두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와 전 남편은 사내 비밀 커플이었어요. 그 스릴 때문에 더 즐거웠고 또 그 스릴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건지도 몰라요. 결혼 당시에 남편은 결혼에 대한 준비가 된 상황은 아니었어요. 쥐뿔도 없다고 하죠. 정말 아무것도 모아놓은 돈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시댁도 우리에게 원조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기에 오롯이 저와 남편이 모두 해결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모은 돈에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저희를 부르더니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놀라서 우리끼리 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딸 시집 가는데 마음고생 시키고 싶지 않다며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으라고 했어요. 대신 이자는 받지 않을 테니 편하게 너희들 돈 모으라고요. 그때 정말 아버지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결국 남편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희는 자가로 집을 마련했어요.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의 결혼 생활은 조금씩 삐그덕삐그덕 이상한 길로 빠져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결혼과 연애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제 남편에게는 딱 맞아서 연애할 때는 좋았던 모습들이 결혼 후에는 나쁘게 변해버렸거든요. 남편은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무척 좋아해서 친구들과 사람들을 자주 만나곤 했어요. 가끔 저도 남편과 함께 밖으로 돌아다니며 사람들도 만나고 구경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밖으로만 나돌아다닌다고 해야 하나? 집에 들어오는 걸 무척 싫어하는 사람처럼요. 거기에 슬슬 지치는 건 저였어요. 하루가 멀다하게 벌어지는 회식과 술판, 친구들과의 만남 등 남편이 그럴수록 저는 점점 독수공방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결혼 3년, 4년이 넘어가면서 불임에 대한 걱정도 커져가고 있었어요. 결혼 4년 동안 자연임신이 한 번도 되지 않았던 저는 손주를 원하는 시모의 눈치를 심하게 봐야 했어요. 그 탓인지 애는 더 생기지 않고 결국 심각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생각하게 됐죠. 시모의 상황에 난임센터를 방문한 저는 일단 자연임신을 시도해보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
산부인과에서 정해준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따라 남편이 또 늦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저번 달에도 그렇게 일찍 오라고 단단히 일렀는데 날짜를 넘겨버리는 탓에 이번에는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일찍 오지 않더라고요. 애가 타는 제 속을 모르는지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어디야? 오늘 일찍 들어오라고 했잖아. 아이고 사모님, 저 택시 기사인데요. 나오셔서 손님 좀 모셔가야 할 것 같은데요. 택시에서 내릴 생각을 안 하셔요. 날씨가 추워서 놔두고 가기도 그렇고.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데리러 내려갈게요. 전화를 한 것은 남편이 아니라 택시 기사였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는 택시를 보니 어찌나 민망하고 화가 나던지 저는 연신 기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술에 쩔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한들 쥐어받고 싶을 만큼 열이 받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내내 남편의 옷에서 나는 제 것이 아닌 여자의 향수 냄새와 분냄새에 겨우 화를 삭히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밝은 데서 보니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눈을 감으며 충격을 감당해야 했어요. 옷깃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립스틱에 단정치 못한 옷차림이 딱 봐도 여자를 끼고 놀았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을 데리고 들어올 때 남편 와이셔츠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신경이 쓰여서 주머니를 확인했는데 거기에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연락처 하나와 여자 이름이 적혀 있고 옆에는 하트 표시까지 딱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연락처를 일단 다른 곳에 베껴 적어두고 남편 코트를 벗겼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열이 오르는 것을 느껴야 했어요. 양말이 거꾸로 신겨져 있었거든요. 일을 하면서 양말을 다시 신었을 리 없고 설사 100번 양보해서 다시 신었다 하더라도 제정신이라면 거꾸로 신었을 리 없었겠죠. 차라리 양말이 없었다면 제가 덜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애를 가지고 싶어 오밀불망 남편만 기다려야 하는 제 사정이 이렇게 비참하고 짜증나는 일이 되어버려 저는 그날 분노의 눈물과 우라를 삼키며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이 눈을 뜨자마자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나 물 좀 가져다 줘. 술이 안 깨네. 어제 숙취해소제도 먹었는데 늙었나 봐. 뭘 잘했다고 눈 뜨자마자 마누라 부르며 물을 찾는지 저는 열이 받아서 냉수를 컵 가득 받아서 비몽사몽한 남편 얼굴에다가 확 부었어요. 아, 차가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미쳤어? 갑자기 물을 뿌리면 어떡해? 뿌릴만 하니까 뿌렸지. 지금 당장 냉수 마셔도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니까 내가 뿌려준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야기하라고. 무슨 이야기를 해? 아, 어제 늦어서 그런 거야?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 와서 한잔 좀 했어.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아침에 물벼락 맞아야 할 일은 아니잖아.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 내가 먼저 약속을 잡았는데 당신이 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건 좀 덜 중요한 이유야.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말해봐. 어제 술 마신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그래, 네가 술 마시고 저녁 늦게까지 탱자탱자 노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니까. 근데 그 꼴은 뭐야? 와이셔츠에 묻은 립스틱에 양말은 거꾸로 신었더라? 나 몰래 바람 피우니? 아니지. 나한테 나 바람 피웁니다 하고 시위한 거니? 이건 그냥 별거 아닌 거야. 친구랑 놀면서 도움이 좀 불렀어. 걔네들 뭐 치근덕대는 거 다 알잖아. 양말은 술에 취해서 내가 벗었다가 다시 신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바람 피웠다고 하기엔 약하잖아. 다들 부르자고 난리인데 내가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바른 사람을 만나라고 했지.
결혼했으면서 미혼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여자나 만나고 말이지. 그리고 왜 매번 도움이나 부르는 친구들하고 노는 거야? 그렇게 여자가 좋아? 막 애교 떨고 치근덕거리니까 좋아? 당신 친구들은 그래도 돼. 결혼도 안 한 싱글이니까. 근데 당신은 결혼까지 했으면서 집에 있는 내 생각은 안 해? 이젠 내 교우 관계까지 관리하려는 거야? 제발 좀 그만해. 어떤 친구와 어울리든 그건 내 자유라고. 그래, 솔직히 나도 어제 일찍 오려고 했어. 그런데 별로 그런 마음도 안 들고 친구가 연락 왔으니까 잠깐 갔다 온 거야. 그렇다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화내는 건 나도 좀 억울한데? 솔직히 애 가지자고 날짜 정해서 관계하고 그러는 거 정말 짜증나는 일이거든? 뭐 내가 종마야? 내가 씨나 뽑아내는 기계냐고. 마음이 동해야 하는 거지. 이걸 강제적으로 막 날짜 시간 정해서 하고 그러는 건 너무 인위적이고 감정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 나쁘다고.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너 그게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한테 할 말이니? 내가 룰루랄라 즐거운 마음으로 날짜 시간 정해서 하자고 한 건 줄 알아? 병원에서 그렇게 하라잖아. 내가 왜 애를 가지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당신과 내 아이니까 가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애 갖는 게 내 생각 때문만은 아니지. 어머님은 요즘 매일같이 전화하셔서 애는 생길 것 같냐? 이번에는 생길 거다. 태몽을 껐는데 소식 없냐? 매번 그런 말만 하신다고. 당신한테 그런 말 안 하시니까 당신은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지? 진짜 이런 면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약속 거절 못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기분 나쁘다면 어쩔 수 없지. 사랑도 없는데 왜 살아? 여기서 끝내 그냥. 나는 당신하고 헤어져도 어차피 아쉬운 거 하나 없어. 내 말이 끝나자 남편의 당당하고 짜증나던 얼굴이 조심스럽게 바뀌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정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사내 연애였지만 제가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일은 전혀 없잖아요. 잘못을 이 사람이 했으니까요. 부서도 달라서 자주 마주칠 일도 없거든요. 게다가 이 집은 어차피 아버지와 제 돈으로 산 집이니 지금 당장 이혼하더라도 남편은 유책 배우자가 돼서 집 소유권 주장은커녕 위자료만 더 내야 하거든요. 그걸 이해한 건지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당신 와이셔츠에 쪽지 하나 들어가 있었거든? 예쁜 여자 이름 하나랑 연락처, 그리고 하트 모양까지 있지. 도움이라도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전화번호 주고받으면서 만나면 외도가 아닐 리가 없잖아. 아니면 내가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번 해볼까? 유부남 꼬셔서 뭐 하려고 했냐고. 혹시 또 모르잖아. 당신이 결혼 안 했다며 총각 흉내냈다고 이야기해줄지도 모르지. 당신이 오늘 같이 놀았던 친구들 다 솔로잖아. 여보, 미안해. 진짜 뭐든 다 내가 미안해. 솔직히 좀 갑갑해서 집에 안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 쪽지에 적힌 여자도 어제 처음 만났어. 여러 번 만났으면 연락처를 줬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진짜 아무 일 없었던 건 확실해. 술집에서 나와서 바로 택시 타고 집에 온 거야. 그런 모텔 같은 곳 들릴 시간도 없었다고. 앞으로 절대 이럴 일 없을 테니까 이번만 자기가 이해하고 넘어가줘. 응? 진짜 술 취해서 벌어진 해프닝 같은 일일 뿐이라고. 남편의 구구절절한 변명과 핑계에도 제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왜인지 더 심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변명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애 가지는 거 다시 생각해보자. 이 상태로 애 가져봐야 상처는 애만 받아. 집에 매번 늦게 들어오고 친구랑만 노는 아빠, 육아로 고생하면서 신경질만 느는 엄마. 어느 쪽이건 애한테 좋지 못한 건 맞고 당신 말대로 당신 종마 취급 당하는 건 싫다니 그것도 내가 이해해줄게. 그치만 나도 지금 당장은 당신이랑 즐겁게 살 맞대고 싶은 기분 아니거든? 다른 여자랑 치근덕거린 당신하고 옆에 있는 것도 솔직히 불쾌해.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갖자.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회식도 친구와의 모임도 모두 자제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애쓰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이니 계속 화내고 있는 것도 좀 미안해지기도 했고, 솔직히 조금 치사한 방법이긴 했지만 남편이 제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기에 마음은 좀 편해졌었죠. 그렇게 성실해진 남편은 매일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명절 며칠 전쯤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다. 미국에 있는 네 오빠 어제 한국 들어왔는데 연락됐니? 어? 오빠 한국 들어왔어? 아, 나한테 연락 먼저 하라니깐. 나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도 잘 안 되더라고. 남편한테 소개시켜준데도 극구 싫다고 해서 우리 그이는 아직도 나한테 오빠 있는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숨겨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성이 다르니까 소개하면 우리 집 재혼 가정인 거 금방 알 테고. 제가 남편에게 숨기는 것 딱 한 가지는 저희 집이 재혼 가정이라는 것이었어요. 시댁에서 싫어하실까봐 조심스럽게 말한다는 게 아직까지 이야기 못해서 비밀이 되어버린 거죠. 오빠는 어머니가 이혼한 전 남편 사이의 자식이거든요. 서로 아버지는 다르지만 여느 가족들과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말해. 아직까지는 재혼 가정이라고 하면 싫어하는 집이 더 많아. 그리고 어차피 네 오빠는 미국에서 계속 살 거라고 하던데 한국에는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단다. 그 전에 얼굴 보고 회포라도 풀어.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동복 오빠인데 할 이야기도 많을 거 아니야. 고마워 아빠. 오빠랑 나 자주 만나게 해줘서 엄마도 엄청 고마워하거든. 일단 내가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 오빠 시간 되면 가족 다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내일 시간 비오나요? 아버지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빠와의 만남에 들뜨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오빠라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많았거든요. 오빠가 저를 너무 많이 기특해해서 저도 오빠에게 기댄 적이 많았으니까요.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남편에게는 친척을 만나러 갔다 오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오빠를 만나러 갔어요. 오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럼, 너도 잘 지내지? 나야 뭐 그렇지. 참,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오빠 한국에서 처리해야 할 관공서 업무가 많거든?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라. 몇 년 나가 있었던 탓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네. 한 2, 3일 정도 낮에만 좀 도와줘. 그렇게 해주면 이 오빠가 용돈 두둑히 챙겨줄게. 아싸, 용돈이라니. 얼마 만에 받아보는 거야? 역시 내 생각 해주는 건 오빠뿐이야. 오빠의 말이 저는 고맙기만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데다가 저한테 용돈을 챙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안내를 부탁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도 오빠는 저한테 별것도 아닌 부탁을 하고는 꼭 마지막에 알바로 번 용돈을 쥐어주곤 했거든요. 알았어. 연차 쓰고 오빠를 위해 안내역 해줄게. 그래, 그럼 오늘은 식사부터 할까? 그러고 보니 어디 호텔에 괜찮은 레스토랑 생겼던데 거기서 식사나 할까? 거기는 가격이 좀 싼데도 맛집 많아. 내가 우리 동생한테 사주고 싶어서 그렇지. 자, 가자. 저는 오빠와 식사를 맛있게 하며 오랜만에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식사 마지막에는 저와 남편 선물까지 주더라고요. 한 번도 못 본 매부에게까지 선물을 해주는 오빠의 마음 씀씀이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는 이틀을 연차를 쓰고 오빠의 안내역을 해줬어요. 말만 안내역이고 오히려 가족 여행에 더 가까웠죠. 친정 부모님까지 모시고 맛집도 다니고 오랜만에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니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를 미국으로 보내고 며칠이 지났을까. 남편이 점점 옛날처럼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워낙 노는 걸 좋아했으니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간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점점 저한테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있어서 벼르고 있었지만 꼬리를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꼬리가 너무 의외의 곳에서 잡혀버렸죠. 하루는 배달이 왔어야 할 새벽 우유가 아침에 보니 사라졌더라고요. 분명히 업체에서는 새벽에 배달을 했다고 하고요. 평소 우유를 마시지 않는 남편이 가져갔을 리 없다고 생각한 저는 분실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범인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하는 내내 그 생각을 하다가 아파트 CCTV, 엘리베이터나 계단에 찍혀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퇴근하고 불이 나게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우유가 없어졌다고 양해를 구한 뒤 저는 CCTV를 돌려봤어요. 그러다가 두 눈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침 시간 제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여자와 무척 진한 아침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의 헤어를 정리해주고 사람이 타니 뒤로 물러나 모르는 사람처럼 있다가 몰래 손을 잡는 모습까지. 이미 제 머릿속에서 우유도둑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두 연놈의 행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관리사무소에 부탁해서 전날도 그 전날도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게 됐죠. 여자의 얼굴이 너무 눈에 익어서 금방 눈치챘어요. 남편의 외도 상대는 앞집 여자였어요. 아침 시간에 설마 출근할 때 외도를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상간녀가 앞집이니 그 출근 시간을 더 활용한 거였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결국 CCTV 동영상을 제 핸드폰으로 찍어놓고 집으로 가 남편을 기다렸어요. 역시나 늦더라고요. 저는 밤이 늦어질수록 거실이 아닌 현관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계단식 아파트라 앞집이 보이거든요. 둘이 밖에서 만나다가 들어오려면 같이 와야 하니까요. 그렇게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제 눈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역시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확인이라도 시켜주듯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앞까지 걸어오더라고요. 참 대담하기도 하지. 같은 층에 두 사람의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도 저렇게 애정 행각을 하다니. 남편은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더군요. 우와씨, 깜짝이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놀랐는지 제게 소리치더라고요. 들킬까봐 놀란 건지도 모르죠.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요즘 늦네? 설마 또 바람 피는 거야? 제 말에 깜짝 놀랄 줄 알았던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냥 소파에 앉더라고요. 그 여유 있는 몸짓에 차분하게 말로 하려던 제 인내심이 뚝 끊겼어요. 그 태도는 뭐야? 내가 묻잖아. 당신 바람 피냐고. 아, 너 의처증이야? 매번 이런 식으로 나 힘들게 하면 기분이 좀 나아져? 친구 만나고 회식하는 거 좀 줄여줬잖아. 그럼 이쯤에서 만족을 좀 해. 어떻게 모든 걸 너한테 맞추면서 살아?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야말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굉장히 당당하네. 당신은 바람 핀 적이 없고 바람은 내가 폈다는 게 당신 주장인 거네.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근거는 있는 거지? 어디 이야기해봐. 들어는 줄게. 저는 남편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정말로 궁금했어요. 화가 나는 것과는 별개로 무엇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자신 있어 보이는가 싶었죠. 제 말에 남편은 자켓 안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서 탁자에 던지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어이없음과 불쾌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건 뭐야? 너 나 뒷조사한 거야? 네가? 놀랐지? 그럴 줄 알았어. 바람 피우다가 딱 걸리니까 어때? 나한테 이런 쓰레기 같은 취급받으니까 기분 더럽지? 나도 그랬어. 별거 아닌 일로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고 말이지. 마누라 바람 피는 거 보니 내가 왜 그렇게 했었나 싶기도 하고 자괴감이 드네.
솔직히 말하면 나를 종마 취급하는 데다 의처증까지 가진 당신이 바람까지 피워준 덕분에 당신은 유책 배우자가 확실해졌어. 반면에 나는 그때 한 번 이후로 별 문제없이 깨끗한 상태잖아. 외도도 하지 않고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알지? 나한테 외도했다고 뭐라 하던 당신이 바람피는 걸 보니 이제 당신한테 질렸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먼저 던진 이혼 이야기에 저는 터져나오는 실수를 참으며 냉정하게 말했죠. 이게 당신 생각이야? 이 사진 한 장으로 나한테 이혼하자고 말하는 거야? 내가 유책 배우자니까 너한테는 잃는 거보단 얻는 게 많겠네? 당연하지. 너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나한테 위자료 주는 대신에 이 집 넘겨주면 원만히 합의 이혼해줄게. 그럼 여기저기 소문날 일도 없고 깨끗하잖아. 그치? 너 지금 머리 제대로 굴렸네? 정말 화가 미친 듯이 나는데 너무 웃겨. 이 사진 한 장에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다? 그런 신박한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 네가 이렇게 원하는데 해줘야 하지 않겠어? 나한테도 뭐 나쁜 일은 아니지. 제가 뜬금없이 웃자 남편 놈은 그제야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혼하자는데 웃으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지만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는 거죠. 당신이 이혼 얘기 먼저 꺼냈으니까 나중에 두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나는 절대로 이번 이혼 번복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우와, 상간남이 그렇게 잘해줘? 이혼하자니까 두말 없이 수긍하는 거 봐라. 나보다 당신한테 더 좋은 조건인 거 아니야? 근데 상간남이 당신이랑 결혼해준대. 그쪽은 그냥 장난이었던 거 아니야? 한때 부부였던 인연으로 내가 말해주는데 와이프랑 이혼할 테니 결혼하자고 하는 놈들 중에 제대로 된 놈들 없어. 너도 곧 버림받게 될걸? 상간남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이 집에서 나갈 궁리나 해. 필요하면 용달 정도는 불러줄게. 당신 짐 싹 다 챙겨서 나가주면 좋겠어. 이 집은 어차피 내 거야. 이 집 살 때 네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어. 내가 모은 돈이랑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빌려준 돈으로 산 거지. 이 집 갖고 싶니? 그러면 일단 아버지한테 빌린 돈부터 갚고 와. 그리고 이 집 살 때 내가 낸 돈 나한테 돌려주면 이 집 줄게. 됐지? 계산을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당신이 유책 배우자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줘야 하는 건데. 결국 소송으로 가자 이거야? 나는 이미 증거가 다 있다고. 당신이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 사진이 이거 한 장뿐인 줄 알아? 수십 장이나 더 있거든? 아, 그거 100장 1000장 가져와도 그걸로는 내 외도 증명 못해. 왜냐면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자는 상간남이 될 수 없거든. 이 사람이 누군지 자기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 정부는 정확히 알고 있지. 저는 예전에 친정어머니의 부탁으로 발급받아놨던 어머니 이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당신은 내가 외동딸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우리 집 재혼 가정이야. 그래서 내 위로 나랑 피가 이어진 오빠가 하나 있어. 그 오빠는 성이 달라. 엄마의 전남편 아들이거든.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내 뒷조사한 사람이 이름 말해줬지? 그럼 답 나왔잖아. 당신이 찍어온 사진에 있는 사람은 우리 오빠야. 누가 일한 건지 일을 제대로 못했네. 친정 부모님이랑 다 같이 밥도 먹고 놀러가고 그랬는데 나랑 오빠 사진만 딱 찍어온 걸 보면 오히려 당신 엿먹이려고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제 말이 이어질수록 남편의 느긋한 인상이 점점 심각하게 바뀌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알아보려면 좀 더 끝까지 팠어야지 이 나쁜 놈아.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고 이 집 뺏어갈 작정이었어? 근데 이를 어째? 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닌데? 당신이 이 집 가져가려고 계획한 거면 빨리 머리 굴려야 할 거야. 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당신은 이 집에서 갖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걸? 오히려 위자료로 몇 천쯤 준비해야 할 텐데 괜찮겠어? 남편은 소파에서 내려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꼴보기가 싫던지. 그런 내 생각은 꿈에도 모른 채 남편은 열심히 저에게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아주 잠깐 미쳤었나 봐. 진짜 미안해. 잠시만 내 말 좀 들어봐. 진정하고. 당신, 너라고 하던 남편놈은 불리한 상황이 되니 저를 여보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증스러운 놈.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찌질해 보이던지요. 나 지금 지극히 냉정한 상태야. 이보다 더 차분할 수가 없어. 그래, 오늘 이 집에서 나가면 이혼 서류는 시댁으로 보내줄까? 아니지, 앞집으로 보내면 되지 않겠어? 앞집 여자랑 필요 이상으로 친하잖아. 제 물음에 남편 얼굴이 허옇게 질려버리더라고요.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하긴 저도 우유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몰랐을 수도 있죠. 역시 앞집 여자 이야기를 꺼냈더니 미안하니 뭐니 변명하려던 남편 입이 꾹 닫혔어요. 그리고는 눈동자만 떼굴떼굴 굴리며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궁리하더라고요. 빠져나갈 구멍을 못 찾게 저는 남편놈 앞에 CCTV를 촬영한 영상을 떡하니 보여줬어요. 그걸 보더니 눈을 딱 감더라고요. 이걸 변명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 나도 몰랐을 거야. 설마 아침에 저렇게 대담하게 바람을 필 줄이야?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을 뻔했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누가 우유를 딱 가져가는 바람에 도둑 잡으려다 당신 외도 장면 잡은 거야. 누가 가져간 건지 보면 절이라도 해주고 싶네. 동영상 진짜 잘 찍혔지? 손 잡는 거 보니까 아주 죽고 못 살아, 그치? 이걸 보고도 당신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근데 관리사무실의 CCTV는 보관기간이 며칠이려나 모르겠네? 그거 확인하면 언제부터 바람핀 건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저 여자가 나 꼬시는 바람에 내가 넘어가 버린 거야. 진짜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깊은 사이도 전혀 아니야. 나는 그냥 잠깐, 아주 잠깐 바람 쐬는 기분으로 만난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내가 미친놈이었어. 그런 말을 왜 꺼냈는지, 어? 나 여기 나가면 갈 곳도 없어. 제발. 남편은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는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아까 전에 그 기세등등한 당당함은 어딜 간 건지. 완전히 180도 바뀐 그 모습에 저는 그놈의 손을 뿌리쳤어요. 다 필요 없어. 분명히 이혼 번복 없다고 말했어. 지가 바람 펴놓고는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집을 가져가려고 하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 파렴치한 놈. 네 눈에는 내가 돈이니? 애 안 가지려고 할 때부터 알아봐야 했는데 다 끝났어. 그러니까 당신 짐 다 싸서 지금 당장 나가. 안 나가면 앞집에 당신 짐 다 갖다 줘 버릴 거야. 여보, 제발 앞집에는 알리지 마. 부탁이야.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가면 되잖아. 그렇게 죽고 못 살아? 얼마나 사랑하면 들키지도 못하게 그래? 근데 앞집에 알리고 말고는 내 마음이거든? 여기서 더 내 기분 더럽게 만들면 지금 당장 초인종 누를 거야. 결국 남편은 이후 찍소리도 못하고 필요한 짐만 챙겨서 나갔어요. 저는 남편의 그 모습이 더 짜증났어요. 앞집에 알리지 말라니. 그 정도로 아끼나 싶었지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를 아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지불할 때 자기한테 내달라고 할까봐 그런 거였더라고요. 어디까지 찌질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날 우유를 가져간 건 어이없게도 남편이었더라고요. 우유를 마시지 않는 남자가 왜 가져갔나 싶었더니 그걸 상간녀에게 줬더라고요. 그때는 자기가 가져갔다고 저한테 이야기할 생각이었다는데 이 멍청한 놈이
그걸 나중에 깜빡하는 바람에 저는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 앞집 여자와는 반년 정도 사귄 상태로 생각보다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왔더라고요. 저는 앞집 여자에게도 화가 났어요. 매번 오며 가며 살갑게 인사하곤 했는데 저를 볼 때마다 제 남편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저를 불쌍하고 눈치 없는 여자로 봤을 걸 생각하니 분이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집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물론 진행했고요. 그렇게 상간녀 소송 걸고 얼마 뒤 누가 우리 집 배를 누르더라고요. 화면에는 앞집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니 그 여자가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에 꿇어 앉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아니요, 제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아주 잠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소송만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염치 없는 부탁이란 건 잘 알지만 어떻게 좀 선처를...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소송 취하해 주시면 제가 위자료는 드릴게요. 꼭 드릴 테니까 남편과 아이만이라도 알 수 없게 해주시면, 잘못하면 아이도 남편도 다 잃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발 소송만 취하해 주세요. 위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모두 잃게 생겼구나. 그런데 저도 당신 덕분에 가정과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걸로 퉁치죠. 솔직히 바람 필 때 소문날 거 생각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유부남 잘 만나고 다녔으면서 이제 와서 왜 후회를 해요?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즐긴 대가를 받으면 되죠. 제 말에 무릎 꿇고 있던 상간녀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틀린 말은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남의 남자 만날 거면 소문날 거 당연히 각오한 거 아닌가요?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나가보세요. 저는 더 이상 해드릴 말이 없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이렇게 피해자 행세를 하고 계시는 것도 이상하고. 뭐? 그렇게 따지면 남편 관리 제대로 못한 당신 탓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남편 잘 붙들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잘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결혼을 왜 했대? 우리 사이 진짜 별거 아니었고 당신이 못해준 거 내가 해준 것 뿐이야. 내가 당신 대신해서 당신 남편 위로해줬으면 당신도 소송 정도는 취하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엄청난 궤변을 늘어놓는 여자를 어이없는 눈으로 바라보며 제가 재차 물었어요. 상간녀 소송 취하해주면 내가 얻는 건 뭐죠?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나한테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갑자기 다짜고짜 소송 취하라 그러면 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해줄 줄 알았어요. 줄 수 있는 거? 그러면 당신 남편 돌려줄게요. 그럼 됐죠? 이 아줌마 말하는 것 좀 봐. 미안한데요. 남이 쓰다 버린 건 저도 필요 없거든요. 왜 굳이 그 쓰레기를 저한테 주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줄 게 그것뿐이라면 저는 취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전 진짜로 당신 남편이랑 깊은 사이 아니라고요. 진지한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고 나한테는 남편이 메인이고 그쪽 남편은 사이드 메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말 들으면 아주 좋아하겠네요. 근데 어쩌죠? 이야기할수록 점점 소송 취하하기 싫어지네요. 남편분이랑 아이들에게 뭐라고 변명할지 잘 생각해 두세요. 그럼 이만 나가주세요.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상간녀와의 만남을 끝으로 이혼 과정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 남편 놈은 제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고 우리 집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하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상간녀 소송에서 상간녀가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뒤 앞집에서는 큰 소리가 자주 나더라고요. 보안 소리와 싸우는 소리, 우는 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앞집은 이사를 갔어요. 저는 딱히 이야기한 바가 없는데 아파트에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이사 가는 날 상간녀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상간녀의 남편인 저와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이고는 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지나갔어요. 솔직히 상간녀의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소송을 취하했더라면 저 가족은 거짓이더라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외도라는 건 남겨진 사람에게 비참함과 수치스러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걸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저였기에 그 상간녀의 남편 행동도 이해는 갔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저는 전 남편과의 이혼을 알리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런 눈빛 받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의 바뀐 주소지 때문에 직장 내에서 이런저런 추측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와의 냉랭한 분위기도 한몫했겠지만 제 주소가 그대로인데 남편만 바뀐 걸 보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다들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 조심스레 저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같은 부서지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고 솔직히 일보다는 소문을 더 좋아하는 성격이시라 조용한 저와는 크게 접점이 없었던 탓에 약간 의아했죠. 그런데 다짜고짜 묻더라고요. 저기 정말 이혼한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이제는 별로 말하기 힘든 일도 아니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아니, 궁금한 게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저쪽 부서 난리 났거든요. 왜요? 요즘에 이혼이 뭐 그리 대단한 이슈라고.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이혼 확실하다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뒤로 그 부서에 그 사람 애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글쎄 3명이나 된대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동시에 3명을 만나죠? 3명이 아니라 최소 5명이겠죠. 저와 상간녀까지 포함하면 말이죠. 아, 이혼 전에 오피스 와이프들의 존재를 알았어야 했는데 그러면 위자료를 몇 명한테 더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 이야기에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와 결혼까지 가지 않았다면 저도 그 수많은 오피스 와이프들 중 하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밀 연애를 하는 이유가 외도를 숨기기 위함이었다니. 결혼 후에도 그 많은 여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녁에 집에 올 시간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숨겨진 여자들이 자기가 애인이라고 두 손 들고 나선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사는 그 집이 그 남자 소유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바로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 애인이 한둘이 아니어서 그 난리가 난 거였어요. 전 남편은 알고 보니 제가 품을 수 없을 만큼 큰 사람이었어요. 애정이 얼마나 많으면 그 많은 여자를 동시에 만날 수 있었는지 제가 이혼한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냥 수많은 여자의 하나로 끝났으면 그렇게 비참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같은 직장에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괜히 신경 쓰이고 그럴 텐데. 제가요? 저는 별로. 신경 많이 쓰이는 사람이 먼저 나가겠죠. 저는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오피스 와이프가 100명이건 1000명이건 저랑은 이제 관계없는 사람이고요. 그분도 이제는 싱글이니 어떤 여자든 만날 권리가 있죠. 우와,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쿨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본받아야겠어요. 직원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쿨하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관심이 없어진 거에 불과했어요. 나랑은 연이 없는 사람이고 뭘 하든 나하고 연관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부서가 달라서 얼굴을 자주 못 보는 것도 다행이긴 했고요. 결국 의자왕으로 등극한 전 남편의 어마어마한 여성 편력으로 그 부서는 그렇게 한바탕 뒤집어지고 전 남편은 천하의 나쁜 놈이 되어버린 채 이후 회사에서 퇴사했어요.
스스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권고 사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결혼한 시기에 바람을 핀 것 정도면 회사에서 개인사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여직원들이 4-5명이나 한 남자와 연관되면 회사 차원의 일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렇게 나가고 어디로 취직했는지 뭐라고 지내는지는 들은 적 없어요. 다만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는다는 걸 보니 어지간히 경제적으로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이혼했을 때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우리에게 아이가 있었으면 좀 달라졌을까? 내가 좀 더 예쁘게 꾸미고 치장했다면 달라졌을까? 뭐 이런 생각들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할수록 점점 우울해져 가기만 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건 꾸며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그 남자에게 저는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돈이었던 것에 불과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집 하나 때문에 저와 결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나와 결혼했을까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저는 혼자가 된 뒤로는 혼자가 편해서 비용까지 생각했었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놈 때문에 인생 포기하기엔 제가 너무 아깝다며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아버지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믿음이 가기는 했는데 제가 워낙 크게 남자에게 대었던지라 쉽게 마음을 내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저와 연락해주고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 모습에 연애 2년을 끝으로 재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나니 더 가정적이고 저를 사랑해줘서 지금은 사랑받는 세댁으로 행복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만난 지 2년 만에 아이가 생겨서 귀여운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잠든 아이를 바라보면 제가 지금 잘 빠져나왔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저처럼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것 말고 나 자신부터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나를 지킬 수 있거든요. 글로 쓰다 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